안녕하세요. 2학년 2반 36번 황혜리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혜리의 중국어 강좌 4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국과 한국이 전통 명절을 보내는 방법을 이제 중국, 한국 비교해보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바로 넘어가 봅시다.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비교를 해보는데 뭘 비교해 볼 거냐면 새해, 설날, 추석, 노동절, 단오절 등등 이렇게 명절을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다음 비교를 하면서 볼 것이기 때문에 화면을 반으로 나눠서 왼쪽은 중국, 한국은 오른쪽, 왼쪽 중국, 오른쪽 한국 이렇게 해서 서로 전통을 보는 방식을 나열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잘 나눠서 보시고 넘어갑시다. 둘이 전통 명절을 어떻게 보내니? 1월 1일은 새해죠. 양력으로 1월 1일이에요. 중국은元旦원단이라고 한 해의 첫날이고 복이라고 이게 한자로 중국어로 써놓은 한자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커다랗게 종이에 이게 보통 멋지게 써놓고 빨간색, 노란색 여러 가지 색깔 써서 근데 이 글자를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거꾸로 돌려서 붙여요. 거꾸로 돌려 붙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제가 아는 거 하나는 복자를 이게 거꾸로 뒤집어서 탈탈 쏟아 부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복이라는 글자를 문에다가 거꾸로 붙이기 이게 행사 이벤트라고 할 수 있고 폭죽 무조건 터뜨리죠. 우리나라는 새해가 한 해의 첫날이며 떡국을 먹죠. 저희 집도 맨날 떡국을 새해에 먹습니다. 그리고 음력 1월 1일이 진정한 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설날이 중국에서는 춘제라고 해요. 그래서 진정한 설이기 때문에 7일간의 황금 연휴가 주어집니다. 전날에 가족끼리 만두를 빚고 당일을 먹겠죠. 그리고 교자, 떡 등 여러 푸짐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폭죽 더 성대하게 열립니다. 열리는 게 아니라 터트린다고 해야 되죠. 홍바오라고 빨간 봉투, 홍바오 여기 안에다가 세뱃돈을 넣어서 줍니다. 우리나라 설날에는 떡국을 또 먹기도 하고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 등 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인사를 나누고 세뱃돈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뱃돈은 제가 받는다는 거고 어른들께서는 세뱃돈을 주시는 거죠. 주는 거죠. 저희에게. 그러면 우리는 항상 잘 받고 기쁨에 차죠. 그리고 윷놀이를 합니다. 설날에. 제가 어떠한 사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음력 1월 1일 중국의 모습을 다시 한 칸 더 추가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사진이 10년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2010년 2월 9일 춘절 1일 전이에요. 찍은 곳이 이때 중국에서 살던 집 아파트 11층이에요. 11층에서 그 창문 밖으로 찍은 사진인데 보면은 불꽃이 거의 바로 앞에 있죠. 이게 중국인들이 바로 집 앞 길가에서 이렇게 쏘아 올린 불꽃이에요. 이게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은 정말 폭죽 불꽃이 다 들어올 정도로 막 불 붙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터트려요. 그만큼 특별한 날이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였으면은 이렇게 또 밤이면서 불꽃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한국이었으면 정말 민원이고 뭐 신고하고 난리 났겠죠. 근데 특별한 날이니까 중국은 각자 개인 돈으로 사비로 들어가지고 불꽃을 사서 이렇게 쏘아 올리는 거예요. 15분 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춘절 1일 전이라고 했잖아요. 춘절 당일에는 폭죽을 더 많이 터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음력 1월 15일 정월대보름이에요. 달이 가장 크게 뜨는 날. 중국에서는元宵节, 원소절이라고 부르며 등불 축제가 열리기도 하고, 원소라고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제 떡 안에 팥이 들어있는 그런 모양이겠네요. 우리나라 정월대보름에는 부럼 깨고 딱 약밥 먹고 오곡밥, 나물 등 여러 가지 푸짐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집 태우기라는 행사가 있죠. 달집 태우면서 주변에서 강강술래 놀이를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음력 8월 15일은 추석이죠. 추석을 중국에서는 쫑치오지에라고 하는데, 중추절 달을 보면서 월병을 먹어요. 월병 진짜 사진만 봐도 윤기가 흐르고 정말 맛있게 생겼죠? 진짜 맛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월병을 꼭 드셔보셨으면 해요. 진짜 맛있어요. 우리나라 추석 때는 가족끼리 모이고 송편을 먹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추석에 설날보다는 추석 때 할머니 집으로 내려가서, 시골로 내려가서 차례 지내고 이제 다 같이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걸 먹어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가 농사 지은 그런 작물들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할머니가 또 요리를 엄청 잘하셔서 맛있게 먹습니다. 항상 먹을 때마다 정말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싶어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죠. 중국은 국제노동절이라고 불러요. 라오동지에라고, 노동절 다시 한번 라오동지에. 5월 1일부터 5월 4일 보통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연휴가 있고 법정 휴일이죠.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이니까 회사는 쉬고 근로할 때 임금 1.5배를 받습니다. 학교는 휴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왜 선생님들은 근로자가 아닙니까? 왜 학교는 휴교하지 않나요? 단오절 음력 5월 5일 端午节, 다시 한번 端午节,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쫑즈라는 음식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초록색 잎이에요. 좀 잎이 넓은 잎인데 이 안에 약간 약밥 같이 생긴 음식이 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먹고, 또 용성 경기라고 10명 이상씩, 사진을 보시면 10명 이상씩 배에 타서 영차 해서 1등을 쟁취하는 그런 재미있는 경기가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단오절이 연휴는 아니지만 유명한 행사 강릉 단오제가 있고, 쑥떡, 만개떡, 약초떡 등등 되게 단오절을 검색해보니까 떡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이제 만개떡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만개떡이 이 하얗고 조그만한 귀여운 친구입니다. 굉장히 맛있게 생겼네요. 그리고 이제 명절 이야기는 끝났고 어린이날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전통 명절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중국과 한국이 어린이날 날짜가 달라요. 중국은兒童节라고 하면서 6월 1일이에요.兒童节를 아동절이라고 한자 그대로 아동절이라고 하죠. 법정 공휴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법정 공휴일인데, 중국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아동절 행사가 전국적으로 열려요. 심지어 학교, 유치원 다 포함해서. 그리고 그냥 회사에서 법정 공휴일이 아닌데 휴가를 줍니다. 어린이들에게 이제 특별 대우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이야기 하나를 뽑아내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동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이 학교에 갔는데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1인당 한 봉지씩 이렇게 엄청 커다란 무언가를 주는 거예요. 뭔지 자세히 보니까 이따만한 봉지에, 빨간 봉지였어요.
이렇게 이따만한 빨간 비닐 안에 이렇게 안에 과자가 다다다다다 꽉 차가지고 1인당 하나씩 이렇게 되게 많이 1인 심지어 1인당 하나씩이라니까요. 그거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어린이들을 정말 잘 아는 그런 멋진 이벤트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니까 마트 같은 데서 행사를 하기도 하겠죠. 공휴일이고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린이날입니다. 네, 다시 국경절. 국경절은 중국에서 10월 1일 건국기념일로 각종 기념행사를 열어요. 이 기념행사가 뭐가 있는지는 좀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지만 이 기념행사를 여는 이유가 인민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기념행사를 엽니다. 우리나라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는데 제헌절을 제외해서는 다 공휴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공휴일, 제헌절은 포함하고 이제 이 우리나라의 이런 국경절에는 도로나 창문 난간에 태극기를 걸죠. 저희도 지금 이 찍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 좀 있으면 광복절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 밖에 도로에 이렇게 태극기 등대 하나마다 이렇게 태극기를 걸어놨더라고요. 우리 집도 이제 광복절이 오면은 창문 난간에 태극기를 걸겠죠? 네, 이제 또 좀 대표적으로 명절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날들은 다 보았고, 이제 추가로 추가 1이 있어요. 목차에 추가 1로 이제 정확히 무슨 날인지는 써놓지 않아서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이 워낙에 큰 나라이다 보니까 대표적인 전통 명절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재물을 관장하는 신의 날이라고. 명절과는 거리가 조금 있게 들리기도 하는데 이 사진이 예전에 중국에서 저희 아버지가 길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폭죽을 터뜨리고 있길래 찍으신 사진이에요. 역시 아까 전에 설날 전날에 찍었던 그 사진처럼 10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2010년 8월 31일에 찍은 사진이고 이 날에 이제 음력으로 센 그 날이 재물을 관장하는 신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이 폭죽을 터뜨리면서 사업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이 상점 그 하나당 한 명씩 이제 나와가지고 폭죽을 터뜨리겠죠. 그러면은 이쪽부터 저쪽까지 전부 다 폭죽을 터뜨리겠죠. 그러면은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폭죽을 터뜨리는 그 아래 저기 땅바닥에 빨간색의 무언가가 깔려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장미꽃이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실 폭죽을 감싸고 있던 빨간 종이거든요. 보통 중국에서는 폭죽이 다 그 빨간색으로 이 폭죽이 감싸져 있어요. 그래서 터뜨리고 나면은 항상 터뜨렸던 자리에 빨간색 종이가 쫙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터뜨리면은 레드 카펫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명절 같은 이제 폭죽을 터뜨리면서 명절처럼 보내는 그런 이야기는 끝이 났고요.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중국에서 살면서 재미있는 공식 하나 발견한 거를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명절인지 알려주는 소리. 첫 번째 단계가 아침에, 두 번째 폭죽 소리가 들리면은, 세 번째 명절이다. 다시 아침에 폭죽 소리가 들리면은 오늘은 명절이구나 아는 거예요. 제가 한번 좀 중국어로 말해볼게요. 멋진 척 좀 해볼게. 如果早上起来听见了爆竹的声音，我们就知道今天是节日。 다시 조금만 더 유창하게 말해볼게요. 如果早上起来
听见了爆竹的声音，我们就知道今天是节日. 아, 멋진 적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오랫동안 이웃나라로 지내왔던 만큼 전통 명절이 비슷하기도 하고 다른 점도 있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제가 가져와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영상이 좋아요 할 만했으면 구독을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보라고등학교 2학년 2반 36번 황일이었습니다. 再见! 끝!